요즘 세종으로 이사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박희영 PD, 요즘 세종시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지난 2011년 평당 600만 원대였던 분양가도 올해는 800만 원대 중반까지 오른 상태고요. 지난달 분양된 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무려 2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네. 물론 모든 분양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종시 부동산 인기가 높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세종시에는 11,741세대의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수요가 많다는 거는 단지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투기가 목적인 사람들도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분양권을 매매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이른바 투기 세력도 높은 경쟁률의 원인인데요. 그러나 현재 집단대출 규제와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분양을 받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세종시의 부동산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실태와 함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시. 국토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국가 행정의 허브로서 쉼없이 달려온 끝에 현재 인구 2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1단계가 완료됐고요. 1단계 사업의 정책 목표는 중앙행정, 그리고 도시행정 기능, 그리고 문화, 국제교류와 연구 기능을 행복도시 내에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40개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4개의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세종시청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문화하고 국제교류 기능 도입을 위해서 이생활권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세종시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주했을까? 2030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한 가운데 현재 조치원 원주민만 10만 명, 이주민은 13만 4천여 명이라고 한다. 11년 말에 첫마을 1단계 입주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6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13만 4천 명이 이주를 했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3만 명 정도씩 인구가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해마다 한 195% 정도씩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가율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만큼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전국적인 경제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부동산은 연일 호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3.3평방미터당 분양가가 600만 원대 초반, 여기서 700만 원 넘어가는 등 좀 분양가가 폭이 넓었습니다. 이렇게 가던 게 이제 2013년에 삼생활권을 리버뷰, 이번에 입주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00대 초반으로 훌쩍 뛰게 되고요. 그러게 하고 2014년도에는 이제 그 세종시의 가장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2-2 생활권이 분양을 시작합니다. 분양가가 800대 중반쯤, 850만 원대 시작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집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수도권, 지방은 1%대 상승했으나 세종은 2.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핫플레이스가 세종시인 것이다. 지금 세종시로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것은 세종시가 그만큼 투자의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지식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많이 투자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학군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거주하려는 은퇴 수요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투자 수요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세종시가 하나의 단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전국에 걸쳐서 투자의 어떤 로망이나 하나의 뭐 이렇게 선망지로서 거듭나고 있다. 쉽게 말해 세종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수요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점이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보통 하나의 도시가 특화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교육도시로 특화되느냐, 아니면 행정도시로 특화되느냐, 아니면 산업도시로 특화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 단위로 그 도시가 굉장히 특화될 때 그 도시는 전국 단위의 그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선 세종시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앙 행정처가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이제 전국 단위의 수요 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세종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을 넘는 16.09대 1을 기록했다. 과도한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온 까닭에 어느 정도 청약 열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시장 원리상.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다시피 하고 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법 그 전매로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즉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분양권을 매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불법 전매가 드러난 것. 지난달 26일 대전지검은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모두 9명을 구속했는데 500억 건의 불법 전매 안엔 정부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시만의 특화로 분양을 했어요. 특별한 조건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 분양 물량의 50%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 즉 말해서 행정부 쪽 공무원들이죠. 이분들한테 특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못 구입을 하는 그 상황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틈새를 노린 게 떴다방들입니다.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거주자 우선 청약 제도. 불법 거래가 발생한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슈가 되는 지역에서 뭐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투자 수익을 많이 예상을 하겠죠.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전매 제한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새 청약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국구 청약으로 청약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수도권이라든지 기타 타 지역의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행복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타 지역 거주자들이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청이 그동안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다음에 행복도시의 원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거주 기간을 제한을 2년 제한을 해왔었습니다만 이번에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적용된 전국구 청약을 기점으로 세종시의 불법 전매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시장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첫 이제 시범으로 분양을 했던 게 신동아 파밀리 4차인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종시가 좀
분양권 시장이 좀 과열될 조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쟁률을 통해서 분양시장에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이 더욱 과열될 것이란 의견은 금융권 부동산 투자 전문가 역시 동일했다. 분양시장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측면도 있고 청약 대상자가 종전의 거주자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문호가 사실상 많이 개방되다 보니까 세종시의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까닭에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빚내서 집사라로 가다 보니까 집을 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모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확대해가지고 금융 어떤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정 그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 피해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결국 쓰게 되는데 감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 서민 계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발생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어느 정도 과정에서 뒤에 들어갔던 분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가게 됐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손해를 보는 손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집단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투자를 막고 불법 전매 또한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에 만약에 이러한 투기적 열풍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프리미엄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향후 2005년 이후에 미입주 사태의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집단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투기 과열 부분이라든가 불법 전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한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보통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 관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분양 제도 때문에 집단대출이란 구조하에서 자기 돈이 없어도 심지어는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지라도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외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가 외국은 다 후분양인데 왜 대한민국만 선분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 선분양이라는 게 이게 투기거든요.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나 이렇게 내가 물건 공급할게 이게 홍보 전담 보고서 그냥 계약하는 거거든요. 착공한 뒤 공정률이 40에서 60%일 때 분양을 하는 후분양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전격 도입됐다가 공급량과 수요량이 동시에 줄어든 까닭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시장에 맞는 후분양 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건 지금의 불합리한 선분양 정책이 국민들보단 건설사만 배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익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이 구조는 빨리 깨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사를 시행을 했으면은 시행하고 우리가 시공을 했으면 그 시공 업체가 끝까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이거 사실 그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은 시작했지만은 자기가 시공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 중소건설사들. 또 중소건설사들은 또 소형 건설사들한테 또 다시 제약청 주는 이런 구조가 깨져야 된다. 빨리 타파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왜곡된 시장이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세종시 부동산에도 위험성은 분명 내재해 있을 겁니다. 자, 박혜영 PD,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선분양제네요. 그렇습니다. 선분양제의 경우 부동산 붐이 일 때는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 폭락에 따라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입주 지연과 역전세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분양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결국 건설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분양제는 지난 1977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함께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주택 수요자가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에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3년간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시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충청권의 인구 유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봤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세종시는 지난 5년간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의 정부 출연기관이 이전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는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한 까닭에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세종시를 만들면서 처음에 공무원이 이전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공무원들이 이전을 해나갔는데요. 처음에 10,000명 남짓의 공무원들이 처음에 내려갑니다. 과천에서 가족을 포함해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이제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에 출퇴근을 과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을 하고 아직도 통근버스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수도권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출범 초기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대전에 거주했다고 한다. 대전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시가 이전함에 따라서 들어옴에 따라서 그 아주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그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물량 자체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세종시 주변의 그러한 주택에 대한 특히 그 전월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그 뭐 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행정복합도시가 세종 쪽에 들어선다고 해서 사실 그 노원지구에서는 상당한 기대감하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배후 지역으로서 최대한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노원지구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 부동산 업계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그 환호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세종시의 정주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대전에 홀로 거주하던 공무원들은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아있고 혼자 내려와 있던 공무원들이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동안 이제 대전시로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제는 세종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어쩌면 세종에 근무하는 이들이 세종에 거주한다는 건 당연히 반겨야 할 일일 것이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가 세종으로 이동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함으로써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5년도 작년도의 경우가 한 21만 4천 명, 그 다음에 2014년도가 16만 명, 그래서 한 해에 한 5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러한 인구 유입의 증가의 한 50% 정도가 대전에서부터 유입이 됩니다. 대전이 2015년도에 세종시로의 입주 인구가 한 2만 5천 명, 2014년도가 한 1만 5천 명 이렇게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주 인구가 있었고요. 특히 대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전이 이제 구도심에서 신도심을 만드는 게 둔산이잖아요. 둔산과 노원 일대, 뭐 월평동이나 이 언저리가 그 이후에 뉴타운처럼 구도심에 대해서 만들어진 권역인데 이 구도심에서 대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의 권역, 둔산이라는 이 권역이 사실은 세종시로 인해서 또다시 이 신도시로 만들어진 권역이 구도심처럼 돼버리는 올드타운 같은 느낌이 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대전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즉 세종이란 거대한 신도시로 인해 대전의 둔산, 노은, 월평 일대가 구도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대전권의 신도심이 흔들리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때문에 오히려 그 원도심이라든가 노령화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쪽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 하락세고요. 노령화되어 있는 그 구도심, 원도심 쪽에 있는 그 수요층으로 명품 도시로 지금 계획 도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세종 쪽으로 가서 거주를 하는 게 오히려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주거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종시 쪽으로는 관심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인구의 세종으로의 이동은 단지 새로운 도시에 대한 열망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노원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이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둔산 지역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둔산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둔산 지역은. 최근 들어서 가치가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불어넣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대전 충청권은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른바 빨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지난 3월까지 진행된 세종시 전입인구 비중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3.7%인 반면 충청권은 무려 48%가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인구를 보면 저희들이 한 21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나간 인원이 한 7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공주시 인구가 12만 4천 했었는데 세종시 발족하면서 거기 포함된 인원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만 7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한 11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 정부기관 이전에 수도권 인구가 아닌 대전 충청권의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된 원인은 무엇일까? 원래 애초에 행복도시가 계획됐을 때 계획에 있어서 인구 유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좋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이 정도 유출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수도권에 있던 그동안 그 규제들을 전부 해제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종시 행복도시의 그 계획된 인구를 주변 도시에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온 것이 그 현재의 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거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세종시로의 대전 충청권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라고 하는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의 계획이 과연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경과하는 시점에서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부동산의 불법 전매를 막고 수도권 인구 유입책으로 전국구 청약이 마련됐다. 따라서 전국구 청약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기타 지역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꼭 대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기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이제 상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대전 충청권이 아닌 수도권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 행복도시가 사실은 충남권 전체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은 다들 부정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와 어떻게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부분들은 정말로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종시와 대전 충청권이 세종시발 블랙홀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그 지역이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특화된 부분을 밀어주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던 부분도 좀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좀 균형을 갖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은행동하고 대흥동이 대전시의 한 주 도심이었는데 그 도심이 둔산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원도심의 공동화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인들끼리 어떤 협력하에 어떤 특화된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수요층을 유인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아파트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세종시로의 관심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또 나름의 원도심이나 노령화된 도시에 또 걸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시장이라든가 특화된 정책이 있다면 오히려 활성화의 어떤 지름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청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이 과도기를 머리를 맞대고 잘 헤쳐나간다면 서울 수도권의 버금가는 특화된 권역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행복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정책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모두가 아무런 부작용이라든지 초기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 없이 성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현재가 과도기라고 봅니다.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경쟁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같이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이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인근 도시의 공동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정착해 가면서 세종과 충청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 충청권도 각기 나름대로의 특화 도시로 거듭나야만이 세종시 발전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꼭 세종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특화 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점이 지자체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필요하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와 함께 대전 충청권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권까지 고려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에 국한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 충청권의 인구가 유출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목표가 수도권 인구 분산이었던 만큼 대전 충청권이 세종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출범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심 광역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